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성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노인성 폐렴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폐렴이 2010년에는 5위였지만 이제 4위로 더 늘어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환자분들이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 20대, 30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사고가 많죠. 자살도 많고 이런 게 많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암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한 60대까지는 암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60대가 지나가시면은 암이 줄어들고 암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고 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뭐 이런 계통의 질환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60대에서 70대, 80대 가면서 거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색깔로 보여지는 갈색으로 보여지는 폐렴의 환자는 6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히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폐렴 사망자의 98%가 60세 이상의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대 사망 원인인데요. 2005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8, 9명 정도가 폐렴으로 사망하셨는데 이제 거의 30명 정도로 암하고 심장, 뇌혈관 질환 그 다음으로 폐렴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시면 폐렴이 잘 걸리게 될까요? 그 폐렴이 오게 되는 그 루트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로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량의 흡인,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또 경련을 하다가 경련 발작을 할 때 그런 흡인이 돼서 이제 폐렴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강이나 인후부에 있는 그런 균이 취침이나 이런 동안에 흡인이 돼서 오는 그런 폐렴도 있습니다. 또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균, 뭐 대표적인 게 결핵균이죠. 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숨을 쉴 때 들어와서 폐렴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루트는 뭐 예를 들면은 소변에 염증이 있다든지 심내막염이라든지 또 혈관 주사를 통해서 혈액에 균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폐로 침투해서 폐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요. 칼에 찔렸는데 그 칼에 균이 많아가지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어떤 경로가 그 폐렴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로일까요? 혹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으면 몇 번이신지 한번 1번이요? 예. 1번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3번도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도 병실에서 보니까 옆에 폐렴 환자가 있는데 나 거기 병실에 입원하고 싶지 않다고 막 보호자가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로 전염이 될 것 같다. 그게 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구강이나 인후부에 있는 균이 잠자거나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아주 미세 흡인돼서 오는 그런 경로가 폐렴의 가장 큰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드시면 이런 구강 내에 이제 이따가 치과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런 병적인 세균총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침이 잘 안 나오시고 침 안에 있는 세균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줄어들면서 입이 마르시고 또 치아가 안 좋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은 기침 반사가 많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그 폐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검사하는 거로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 숨구멍으로 내시경을 집어넣는 건데 한 20대 환자를 이제 마취를 하고 그 검사를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막 건드리기만 하면 환자가 기침을 하고, 그래서 그 기침 반사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 연세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취를 별로 안 하고 그냥 기관지 내시경을 넣어도 환자가 뭐 별로 기침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이 기침 반사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구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병적인 세균층이 증가된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무시고 그럴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정상적인 이 기침 반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무의식 중에 다 이게 배출해내거든요. 그래서 균이 침투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중풍도 오실 수 있고, 또 이 감각 자체가 이제 둔해지면서 또 반사도 떨어지면서, 또 폐 기능이 떨어지면 기침을 해도 세게 이 기관지로 들어온 그런 이물질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이제 작용을 해서 그 기관지나 폐 쪽으로 균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연세가 드시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또 기존에 갖고 계시는 그런 여러 질환, 당뇨병이라든지 또 COPD라든지 여러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들어온 균을 이제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연세가 들면 폐렴이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인성 폐렴의 특징은 뭐냐 하는 건데요. 그 특징은 전형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폐렴과는 증세가 굉장히 다릅니다. 대개는 증세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가 별로 없으니까 특징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단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진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치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유가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니까 사망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노인성 폐렴을 앓고 계신 진단된 분들은 치료가 되더라도 혹시 그분들이 동반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하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렴의 증상이 뭐냐 하는 건데요. 여기 쭉 나와 있는 대로 발열, 오한, 기침, 객담, 또 호흡곤란, 호흡수가 증가하는 거, 또 폐렴이 심해지면 늑막염까지 올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한 흉통, 또 의식이 흐려지는 뭐 이런 것들이 폐렴의 증상인데, 연세가 드셔서 폐렴이 걸리면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한 명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찾아봤는데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91살이고 이분이 한 연세 세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셨는데요. 혈압이 조금 떨어져 있으시고 맥박이 빠르고 호흡수가 좀 빠릅니다. 열이 안 납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보니까 좀 떨어져 있고요. 전공인 선생님이 써놓은 걸 보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질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외래로 다니는 환자인데요. 한 달 전부터 기침, 객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성 폐쇄성 질환의 경우는 기본으로 환자가 갖고 있는 증세가 기침, 가래, 또 호흡곤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증세가 조금 더 나빠진 정도죠. 근데 5일 전부터 밥맛이 없으셔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시고, 그 다음에 약도 잘 못 먹고 전신 쇠약감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오신 겁니다. 발열, 오한, 흉통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COPD 때문에 갖고 계신 호흡곤란, 기침, 객담이 조금 증가한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주로 그러니까 나빠서 오신 증상은 식욕부진, 그 다음에 오심구토, 폐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증상들입니다. 뭐 소화가 안 되나? 그래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빨간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어젯밤에 속이 답답하다면서 캔맥주를 하나 마셨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속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오신 겁니다.
오셨을 때 엑스레이가 오른쪽입니다. 왼쪽 거는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 오른쪽에 하부에 보시면 기존의 정상적인 엑스레이, 물론 이 엑스레이도 COPD가 있는 조금 비정상적인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폐렴 소견은 이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제 폐렴이 이렇게 심하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중환자실로 입원하십니다. 중환자실 가서 환자분 사진을 찍었는데요. 환자가 혈압도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콩팥 기능도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지금 회복 단계라서 다행이신데요. 어떤 분들은 인공호흡기를 다는 걸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폐렴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느냐?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맞으셨을 건데요. 그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 접종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2013년만 해도 그 접종률이 한 30%였는데요.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지금 선진국에 가깝게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폐렴 예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데요. 폐렴 예방 주사가 2개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23가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3가 백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부담해서 맞으셔야 되는 단백 접합 백신이 있는데요. 2가지 백신을 다 맞지 않으셨다면 이 단백 접합 백신 본인 부담을 해서 맞는 걸 먼저 맞으시고 그 다음에 한 1년쯤 있다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2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고요. 또 기존에 보건소에서 미리 맞았다 그러면 한 1년쯤 경과하신 다음에 새로 나온 1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예방 주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에 아까 말씀드린 폐렴의 원인이 되는 구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